안녕하세요. 유튜버 사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한 지 한 3년,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평범한 일상들을 우리 딸아이들 덕분에 더욱 특별하게 간직하고 추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느렸지만 7만이 되어서 이제 7만 기념 Q&A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게 됐습니다. 많은 딸아이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 채널 이름은 사이유이고요. 뜻은 내가 사는 이유이자 리브 라이프 바이 내가 사는 이유의 줄임말인 사이유입니다. 저는 37살 워킹맘이고요. 우리 이나핑이 이제 의젓하게 커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제 키랑 몸무게, MBTI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키는 163cm 그리고 48kg까지 다이어트를 성공했고요. MBTI는 ESFJ입니다.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아침이랑 점심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거르는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점심을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저녁에 꼭 항상 9시, 10시쯤 되면은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KFC, 오리지널 치킨, 텐더, 코울슬로, 스위트 칠리 소스 이거를 꼭 혼자 있을 때는 먹고 그게 아니더라도 술자리 약속이 있는 날이면 저녁은 어쨌건 든든하게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몸무게가 한 52kg 뭐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느끼잖아요. 앉았을 때 배에 슬랙스가 좀 쪼이거나 그런다 싶으면 아, 나 살쪘다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KFC를 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솔직히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위고비로 요번에 4kg를 뺐죠. 지금 꾸준히 지키고 있는 건 공복에 일어나서 올리브유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 오이를 먹는 건 저는 너무 힘들어서 올리브유 캡슐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캡슐을 매일매일 먹어주고 있다. 무조건 추천하는 건 울세라로 리프팅 해주고 써마지로 탄력감을 주고 그리고 3개월 간격으로 스킨보톡스 이 세 가지는 진짜 강추합니다. 성형이요? 저 눈알이랑 혓바닥 빼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눈, 그다음에 코 했고 근데 뭐 가슴 수술도 하고 뭐 했는데 저는 눈이 예전에 짝쌍꺼풀이어서 그게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처음 쌍수를 했고 코는 중성적이고 일자인 코가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코 수술한 거였거든요. 눈이랑 코는 진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눈이 지금 한 3번, 4번 하는 게 맨 처음 쌍수했을 때 잘 됐는데 살짝 눈매가 풀려서 비절개로 눈매 교정을 했다가 인상이 바뀌고 지금 계속해서 뭘 해도 예전의 눈으로 안 돌아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랑 코는 진짜 상담이나 정확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고 모든 여자들이 알고 있다시피 최고의 만족도를 주는 건 가슴 수술이라고 해요. 네, 이건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속옷은 그 위에는 캘빈 클레이 CK 그거 있고 밑에는 연두부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추천해준 사각 팬츠 있거든요. 심리스. 근데 이게 너무 편해 진짜. 저 슬랙스 입을 때 팬티 라인 보인다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연두부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 늘 변하지 않습니다. 베니토 도시 그리고 여자. 근데 요번 여름 룩은 도시 그리고 여자에서 정말 많이 샀고 베니토는 이제 가끔씩 이제 조금 오피스 룩 선호할 때 꾸준히 보고 있고 더제이수, 더마농도 좋아요. 요번에 트레이닝복 여기서 샀거든요. 더마농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청소하는 거에 진심인 걸 아실 텐데 제가 세제도 많이 바꾸고 여러 개를 많이 바꿔봤는데 청소할 때 이거는 진짜 꿀템이다 하는 거는 침구 청소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레이캅 무선 청소기도 정말 강추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 침구 청소기라고 떠서 아 이게 진짜 궁금한데 쓸모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사봤거든요. 해외여행 가면 먼지들이 되게 많아서 돌돌이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여행 갈 때 가져가 보자 해서 사봤는데 레이캅이랑 에브리봇 침구 청소기 2개 너무 추천해요. 요번에 저희 친정 갔다가 새언니한테 에브리봇 침구 청소기를 선물해 줬거든요. 진짜 완전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둘이니까 씻기고 뭐 하고 다른 집안일 할 때 얘 한번 침구 청소기 돌려놓으면 알아서 센서가 작동을 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청소를 하거든요. 출근할 때 딱 돌려놓고 나가고 싶다. 그리고 잠깐 휴식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 에브리봇 강추하고 나는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서 하고 싶다. 좀 휴대가 간편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레이카 펫 플러스 무선 청소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침구 청소기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저희 조카가 늘 비염을 안고 살았는데 아무리 맨날 돌돌이 하고 했었어도 먼지가 이따만큼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코막힘이 덜하다고 아기가 얘기할 정도로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제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게 그 프로쉬, 이거에 여기 있는 변기 세제도 여기 거 쓰고, 수전 물때도 잠깐 뿌려놓고 한 1, 2분 뒤에 물기로만 싹 닦아주면 수전 물때도 싹 사라져서 욕실 세정제, 변기 세정제 해서는 프로쉬로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 먼지들 많이 쌓이잖아요. 요번에 요거 샀었는데 이제 먼지 닦는 것도 얘로 정착을 하려고요. 컬리에서는 무조건 조선호텔 배추김치 짱 맛있어요. 진짜 조선호텔 배추김치 이용하고, 전 솔직히 컬리는 많이 이용 안 하고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데, 첫 번째 메소드 주방세제, 이거 세대기네 집에 갔다가 꾸준히 쓰고 있는데, 얘는 진짜 그냥 이대로 주방에 올려둬도 나쁘지 않아요. 나는 꼭 이렇게 세제 용기에 옮기는 것도 귀찮다 하는 분들은 요거 메소드 주방세제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옷걸이를 조금 슬림하게 좀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해서 바꾼 게 I'm Home Living 논슬립 회전형 지니 옷걸이, 요걸로 아예 다 통일을 했어요. 옷걸이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슬림하니까 훨씬 더 옷장이 넓어지고, 바지걸이도 코멧 논슬립 회전형 치마 바지걸이, 이걸로 한번 싹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보기에 이쁜 디자인은 아닌데 물기 제거할 때, 요거는 물기 짜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울 얼룩, 수전 물때 확실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풀무원 이거 3분 멸치볶음, 이거 요알못도 그냥 식용유 넣고 멸치 넣고 여기는 소스 넣고 볶아주면 딱 애기들 반찬 해주기에 3분이면 되는 간편 레시피라서 자주 애용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대박. 일단 야채를 당근, 파, 양파는 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사두면 나중에 썩어서 버리는 것들 많죠.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게, 이게 목릿집 박주부님이 저와 같은 고민이 있고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인데 이걸 추천해줬어요. 아르도 벨기에산 야채 혼합. 그러면 저희가 매일 먹지 않는 뭐 브로콜리도 들어가 있고 뭐 있고 해서 냉동으로 그냥 다진 야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볶아서 하면 돼서 냉동실에 얘는 꼭 쟁여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DM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고생하는 거 싫다고 왜 남편은 운전을 안 하냐 하시는데, 성향의 차이도 있고, 제가 멀미가 심하다 보니까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멀미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 게 편하게 됐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운전하는 동안에 옆에서 계속 일을 해요. 가끔 제가 숙취나 너무 피곤하거나 할 때는 남편이 운전해주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핸드폰을 하면 멀미를 하거든요. 이런 성향도 되게 잘 맞아서 서로가, 나는 운전하고 남편은 그냥 옆에 있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이기도 하다. 근데 진짜 제가 힘들 때는 남편이 가끔씩은 운전을 해주곤 합니다. 내 기준에 차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왜 집안일을 분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안일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는 생각을 연애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에 할 일을 더 만들게 되면 싫은 거죠. 모든 걸 제자리에 두지 않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꼭 움직여서 페트병을 놓고 수건도 세탁바구니에 잘 안 넣고 정장도 입은 거 막 바닥에 해치놓고 이런 것들만 아니면 불만은 없어요. 자기가 한 물건만 잘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연애 때부터도 그렇고 저희는 각자 번 돈을 각자가 씁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 거는 알고 있어요. 대신 이제 이나가 7살 때부터 조금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랑 학원비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교육비는 조금 더 보태라 해서 이제 교육비로 남편이 조금 더 주고 있긴 하지만 생활비로는 제 월급으로도 쓰고 있죠. 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저도 딱 계획형이긴 한데 몇 시에 뭐 해야지 몇 시에 뭐 해야지 라고 딱 짜진 않고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아요. 대신에 제가 하는 거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 달력에 꼭 써놓고, 그리고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카톡 4개 쓰기에게도 보내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다가 그날 해야 되는 것들, 전날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해서 메모를 그냥 늘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조금 이곳저곳 많이 해둔다. 카톡에 좋은 기능도 생겼잖아요. 예약 메시지. 그러면은 저는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 메시지도 미리 예약을 해놔요. 집안일인 경우는 워낙에 성격이 흐트러져 있는 걸 못 보는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와서 바로 쉬어도 되는데 저도 이걸 깍깍깍 딱 정리를 해야 쉴 수 있는 편이라서 가끔은 너무 일이 고된 날은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날따라 또 집안일은 또 할 게 보이고 하면 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이걸 즐기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좀 즐겁게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바꾸면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기 자식의 성향과 올바른 훈육은 아마 부모님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 배운 것과 뭐 방송으로 배운 건 애기한테 훈육이라는 건 공포심을 줘서 무섭게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게 방향을 지도하는 게 부모의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나한테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건 절대 때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물론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막 짜증내면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성하는 건 이나의 생각이 왜 그랬을까를 먼저 물어봐서 감정이 어떤지를 물어봐주고,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걸 제안을 해준다. 그걸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너무 강요하지 않고 너가 이거 영상통화 길게 하는 만큼 아침에 일어나서는 학습지 할 수 있는 만큼 얼만큼이야 해서 자율성을 주죠. 뭐 3페이지 할 수 있다. 그럼 하루에 3페이지씩은 꼭 지켜. 이나가 말한 약속이잖아. 그건 꼭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은하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나가 속마음과 자기 감정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단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서 그게 육아 가치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너무 한 번 더 하고 싶죠. 이미 첫 번째 그 딸랑이 모임들이 지금까지도 2년이 돼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걸 보면 두 번째 만남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약간은 또 걱정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 실물을 보고 인간적인 모습과 뭐 또는 자기가 생각하던 나라는 사람이 다름에 괜히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또 1기 모임을 보면 욕심도 나긴 하고 지금은 그냥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엄청 계속 추진하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딸랑이들도 이제 두 번째 딸랑이들 모임하면 질투날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딸랑이 모임에 이제 한 명씩 좀 초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쪽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저는 근데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유튜브는 금손 새내기의 편집 실력입니다. 제가 봐도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데, 그냥 오히려 그거 같아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좋게 말하지? 뭐 생각을 한 번 더 마음에서 생각으로 바뀌면 더 버벅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니까 그게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나가 요즘 댄스 보컬 학원을 다니면서 당연히 실력도 늘었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남, 감정, 그 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졌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댄스랑 보컬학원 보내길 되게 잘했다 하면서 나도 댄스나 보컬은 한번 죽기 전에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 이 흥을 전문적으로 발산하기 위해 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과, 연말에 아팠다 보니까 저도 이제 40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사가 있다면 건강 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서울 온 지 한 5년, 6년 만에 내 집 마련을 저희 남편이 또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하는 브이로그도 담으면서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과 일상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많았고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한 후로부터는 저희 집 내부와 이제 일상에서 집 부분은 이제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번아웃과 슬럼프가 저번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고 해야 될 건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나한테 너무 자괴감이 들고, 뭔가 내가 바쁘게 이렇게 일했지만 결국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막 사무칠 때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24년 연말과 25년 연초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건강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건강할 수가 없고 생각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체력과 건강을 지킨다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니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건 가장 최고는 이나가 태어난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고 지금도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남편 덕분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된 것,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정말 많은 주변 환경이 바뀌었고 보는 시야도 달라졌고 또 바라고자 하는 목표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되돌아보면 정말로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진여 언니를 만나게 된 거. 왜냐면은 인생에서 내 마음을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건 살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 또 그렇게 해준 우리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 결국엔 다 사람이네요. 네. 저에게 행운은 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Q&A에서는 20대인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엔딩을 했었는데요. 이 브이로그가 이나에게 나중엔 일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10년 뒤인 이나핑에게 편지를 보내자면 18살이 되어 있겠네요. 고등학생이 된 우리 이나에게, 이나야, 지금 엄마의 영상들을 보면서 나 많이 컸구나, 아, 나 저땐 저랬구나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또 웃으면서 추억이 될 수 있는 엄마 영상들이었으면 좋겠고, 이것보다 더 담기지 못한 너의 소중한 하루하루, 너와 커왔던 이쁜 순간들이 너무나도 엄마에겐 많이 담겨져 있어. 우리 이나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커가는 데 있어서도 늘 뒤에는 엄마 아빠라는 든든한 너의 편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딜 가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너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 자신을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다면 남들도 너를 그만큼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해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나는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큼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도 우리 이나에게 너에게 좋은 환경과 엄마 아빠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답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렇게 달려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나핑 언제나 변함없이 엄마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야. 언제나 그랬듯 우리 이나핑 많이 사랑해요. 엄마 하고 부르는 날에 난 다 잊어버렸단다. 철없던 나이도 꿈 많던 나이도 꽃다운 나이 반납하고 여보 소리 듣던 날 끄떡없을 두 손과 눈이 부신